아마도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부산 북구 갑 한동훈이 됐나 안 됐나 이것부터 볼 것 같은데 만약에 된다면 장동혁 대표에게도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박민식이 됐나 안 됐나를 먼저 보겠죠. 아, 박민식을 먼저 보나요? 그 다음에 누가 안 됐으면 누가 예. 됐을까를 살펴볼 텐데 예. 저희 상당히 아쉬운 지역이에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선거 전략을 잘 짰죠. 선거 예. 프레임도 잘 짰고 유세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해당 지역구가 한 11만여 명의 유권자를 갖고 있는데 그 지역이 그 구청장 선거도 같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일 선거 투표 당일 날은 줄투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뭐 1번을 다 찍든가 2번을 다 찍든가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후보들을 일단 찍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소속 후보인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손해를 볼 것이다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투표율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 수치는 투표율이 100%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여론조사 수치입니다. 예. 따라서 투표율이 뭐 55가 됐든 60이 됐든 곱하기 0.6, 0.5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취지에 또 변동 가능성이 큰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보수 재건이라고 내건 한동훈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과연 유권자한테 어느 정도 먹힐 것인가도 문제가 있어요. 예. 한동훈 후보가 보수 재건이란 말을 쓰는 것이 사실은 낯선 측면이 없잖아 있죠. 보수가 재건되려면 국내심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것이 보수 재건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만약에 어떤 조직 관리를 할 때 이 갈등이 따라다니는 것은 이게 조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조직은 재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권자한테 어떤 터닝 포인트 지시점을 줄 것인가. 뭐 저만 해도 아직까지 한동훈 후보가 보수 재건한다? 그럼 아직 갸우뚱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층의 이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예.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이 지역도 사실 뭐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올 정도로 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기자들이 장동혁 대표한테 달려가서 한동훈 후보 관련 질문부터 할 것 같거든요. 복당 받아줄 거냐 예.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하겠죠.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이 지금 당분간은 없어 보여요. 일단 먼저 뭐 이 말이 좀 그렇지만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사전 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수가 뭉쳐야 된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자. 이게 이제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일단 의문이고 하정 후보가 유리하다. 저는 예. 하정 후보가 몇백 표 차이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왜 그러냐면 처음에 왔을 때 초보 프레임에 좀 걸려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좀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노출도를 높이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이 부산 북구 주민들의 호응이 있었고 토론회 이후 특히 그것 두드러졌습니다. 예. 토론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 밀리고 잘하네?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맡겨봐도 되겠다 이런 것이고 선거 막판으로 오면서는 전재수 후보가 만약에 시장에 당선된다면 부산 국회의원 18명이 전부 다 국민의힘이고 전부 다 전재수 하는 걸 방해하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맞서기만 하면 이거 안 되지 않냐. 그럼 전재수 자리에 있던 민주당 후보, 그럼 하정우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실제 전재수 후보와 함께 부산 발전을 이뤄갈 중앙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러한 논리들이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하정우 후보의 당선도 예측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북구갑이 핫플이다 보니까 지금 3인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어제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연 후보가 하정 후보였습니다.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전재수가 심은 씨앗, 하정우가 꽃 피우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고요. 한동훈 후보가 오후 3시에 열었습니다. 하정우는 대통령 아바타고 박민식은 장동혁 아바타다 이렇게 공세를 폈고요. 바로 30분 지나서 박민식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떴다방 선거용 북구 사람에게 지역을 내줄 순 없다라면서 나머지 두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네, 핫플 부산 북구 갑의 3인 후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연 걸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시간이 잡힌 거는 다른 후보 여는 거 보고 바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잡았는데 다 우연히 같은 날이 된 겁니까? 의도를 가지고 잡았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하정우 후보의 경우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 절실한 모습을 좀 보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는 거기에 이제 맞불을 놓은 거고 박민식 후보가 한 발이 늘 늦어요. 예. 그래서 지도부가 내려가고 많은 자원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가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동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박민식 후보에게 도움이 될 거냐?
거라고 이제 보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보수의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가속화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박민식 후보가 제대로 된 포지션을 못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이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줄투표 현상으로 간다면 아마도 거대 여야 양당이 좀 유리할 것 같고 또 이제 무소속의 반란 쪽에 민심이 실린다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고 이럴 텐데 만약에 하정우 후보가 이제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다면 뭐 정청래 대표에게도 좀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후보의 당선 낙선과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더 아쉬움을 사겠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여러 번 좀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예. 사실은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가 꼭 하정우가 필요해서 설득을 했다기보다는 하정우 후보의 출마는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고 예. 하나의 절차를 거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은 오히려 정청래 대표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 선거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정우 후보의 당선, 뭐 낙선, 뭐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뭐 낙선하게 되면 여러 예. 가지 이제 뭐 이 사유들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저는 그게 꼭 지도부가 어쨌든 영광도 책임도 다 지도부 책임하에 치르는 겁니다. 그것이 뭐 대통령 탓이고 혹은 뭐 정청래 대표 탓이고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는 없고요. 지도부가 총괄적으로 이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 공천도 어느 경로로 추천이 되거나 어느 경로로 뭐 이 그 경선 과정에서 당선이 됐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지도부 책임하에 치르는 것이고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겨도 저도 결국 지도부가 함께 다 안고 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정우 대 박민식 대 한동훈 정말 누가 될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 선거 방송 전해드리면서 부산 북구 갑 워낙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전해드린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결과도 내일 저희 YTN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